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해동의 황제국, 대진국, 발해를 다시 말하다 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진국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길림성 당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해는 말갈족이 주체가 돼 건립한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갈이라고 합니다. 고구려가 아니라 말갈 수령이다. 그리고 송말 말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웅빈 교수는 중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발해인은 말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나라에 종속되어 있었고 당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신하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그 교육을 받는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 스페셜 부분인데요. 발해국은 계속해서 우리 국가의 일부였습니다. 말갈족이 세운 거죠. 우리 당나라 관할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해국을 독립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니요. 지방정권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발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길림성에 둔화, 발해 광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역대 부조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해국은 즉 당나라 홀한주 도독에 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한주 도독.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 교과서를 보면 7세기 말 송말 말갈의 수령 대조영이 정권을 수립했다. 개원 초기에 당나라 현종은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봉하고 홀한주를 통일적으로 관할하게 하였으며 대조영을 홀한주 도독으로 임명했다. 이때부터 송말 말갈은 발해를 국호로 하였으며 발해도 정식적으로 당나라의 판도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당나라의 판도 속에 들어와 있는 발해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거기 부조를 세웠는데요. 발해 왕들의 부조군 뒤편에는 최흔의 동상이 있다. 최흔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냐면 당현종이 파견을 해서 713년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최흔을 보냈다. 그래서 최흔의 동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뭐냐면 관영 CCTV에 2011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6부작 다큐멘터리로 칭바이산, 장백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큐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그냥 보이잖아요. 대조영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고 있냐? 바로 최흔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신하가 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왜곡한 중국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왜곡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신하, 최은이라는 신하 앞에서 이렇게 뭔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만들면서 결국에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동북 고대민족 역사 편년 총서라고 하는데요. 자, 이 총서를 보시면 거란이 있죠. 그리고 발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고구려, 그다음에 부여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고구려, 발해뿐만 아니라 백제까지도 바로 이런 지방 정권으로 그렇게 속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동북공정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2017년 이 책이 나왔을 때 무엇이 전파되냐면 중화문명 전파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제 중화문명을 완벽하게 역사 구성을 하였으니 이걸 전파하자, 전 세계에 전파하는 다양한 방면으로 전파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뭐냐면 수장이 되는 시진핑이 가장 먼저 전파를 하죠. 2017년 4월에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진국의 역사는 우리가 대조영을 알고 있지만 이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대중상의 후고구려 건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진국 본기에 보면 조대기를 인용을 합니다. 조대기를 인용을 하는데요. 조대기의 개화 27년 668년 9월 21일 평양성이 함락될 때 진국 장군 대중상이 서암록을 지키다가 그런 이 고구려가 멸망당하는 그 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대기를 인용을 했는데 이 조대기는 뭐냐면 바로 대진국에서 만든 책이에요. 역사서입니다. 대진국이 남긴 역사서가 두 권이 있는데요. 조대기와 단기고사가 있습니다. 이 조대기는 대진국이 926년에 멸망하면서 대진국의 유민들이 고려로 들여온 사서가 되겠습니다. 조대기는 고려 말 이명이 쓴 진역 유기의 저본이 되고 이는 또한 규원사화의 저본이 되기도 합니다. 세조 7년, 그러니까 세조부터 50년 동안의 수거령, 모든 명나라의 비위를 거슬릴 수 있는 단군조선과 그 이전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전부 수거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 수거하는 책들의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가 있습니다. 표운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 이런 책들을 개인이 간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이게 올려 바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에 모두 모아졌었던 그 책 중에 조대기가 있는데 이 조대기가 어디에 포함되냐? 바로 태백일사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조대기에 진국장군 대중상이 서암록하를 지키다가 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무리를 이끌고 험한 길을 달려 개원을 지나면서 소문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8,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서암록하를 지키고 있던 진국장군 대중상이라고 합니다. 이 서암록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록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면은 압록강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녹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물수변 압록강이 있고 실사변 압록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최근에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압록강은 두 개가 있고 이것은 뭐냐면 서압록은 요하고 동압록은 압록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국대장 대중상이 서암록하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 8,000명이 있고 함께 돌아가 동모산에 이르러 운고하고 성벽을 굳게 쌓고 스스로 보존하여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호를 중광이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나라 이름이 후고구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구려의 역사맥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모수의 북부에는 원고구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어가지고 고주몽으로 이 건국한 원래 그 고구려가 있죠. 본고구려. 그리고 뭐냐면은 바로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바로 이어서 대중상이 건국을 한 후고구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진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영뿐만 아니라 대조영의 아버지부터 시작되는 건국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대조영이 대진국을 건국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와 함께한 아버지를 갖다가 일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대진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669년에 이루어졌고 대중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은 우리 학계는 어떻습니까? 대중상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죠. 대조영부터 시작했다라고 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30년 동안은 우리가 어떤 나라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진국은 669년에 대중상에 건국을 하고 259년, 약 260년 동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 건국의 두 주역이라고 해야죠. 바로 아버지 대중상 그리고 아들 대조영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 환단고기뿐만 아닙니다. 신당서 북적 열전의 발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를 동이라든지 그쪽에 넣지 않고 북적에다가 넣었어요. 발해를 북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이진충이 영주도독 조회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자 사리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걸걸중상, 대중상이죠. 대중상이라는 자가 말갈의 주장 걸사비우 및 고구려의 남은 종족과 동쪽으로 달아나서 요수를 건너 태백산의 동북을 거점으로 하여 오루아를 사이에 두고 성벽을 쌓고 수비를 굳혔다. 측천무후는 걸사비우를 허국공, 그리고 걸걸중상, 대중상을 진국공으로 책봉하여
그 죄를 용서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고 있는 거죠. 걸사비유는 허국공, 허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중상은 진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걸사비유는 허국공, 걸걸중상은 진국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그 뒤에 문장이 있습니다. 걸사비유를 허국공에 임명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걸사비유는 명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허국의 존재가 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걸사비유는 뭘 했냐? 대중상을 도와서 진국을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진국을 세우는데 역할을 한 것이지 또 다른 나라를 하나 더 세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이 되죠. 물론 축천무는 허국의 공으로서 이게 똑같이 이렇게 뭔가를 주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걸사비유는 그걸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중상이 진국을 세우는데 그 개국공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걸사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진 건국의 두 주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국공이라고 하는 그 대중상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이 진국공이라고 진국공 대중상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결국엔 후고구려라고 건국을 했지만 이미 진국이 싹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대조영이 명확하게 대진국이다라고 하면서 국호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국 본기와 신당서가 있는데요. 연호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당서 북적 열전, 방금 보셨던 그 기록에 의해서도 뭐냐면은 측전부후는 걸걸중상, 대중상을 진국공에 책봉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진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진국 본기에 보면 초대 황제를 대중상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신당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대중상을 빼고 대조영부터 뭔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당서와 그리고 대진국 본기의 바로 이 연호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중상의 묘호는 세조이시요, 시호는 진국 열황제이시다. 대진국 본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대중상은 세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로부터 15세를 전하여서 259년을 누렸다. 이것이 바로 대진국입니다. 대진국은 15세 15분의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259년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진을 세운 그 첫걸음이 있었던 이 대중상,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조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자 조영이 부고를 전한, 그 아버지의 부고를 전한 사자를 따라 영주 개성에서 무리를 이끌고 와 제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699년입니다. 홀한성을 쌓아서 도읍을 옮기고 10만 명의 군병을 모아서 그 위용과 명성을 크게 떨치셨다. 이에 정책을 정하고 제도를 세워 당을 적으로 삼고 한거하여 복수할 것을 맹세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서 홀한성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중국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대조영을 홀한주를 관할하게 했다. 대조영을 홀한주 도독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홀한성이죠. 홀한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유명한 천물령 전투가 있는데요. 말갈장수 걸사비유, 거란장수 이진영과 손을 잡고 군대를 연합하여 당나라 장수 이해고를 천문령에서 대파를 하게 됩니다. 여러 장수를 나누어서 9년을 두어 지키게 하시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불러서 어루만지고 보호하여 정착하게 하시니 백성의 신망을 크게 얻어서 나라의 모든 기강이 새로워졌다. 이에 국호를 정하여 대진이라고 하시고 연호를 천통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육천리 땅을 개척하였다라고 하는 그 초기의 건국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진 건국의 두 주역은 역시나 대진이라고 분명하게 그 국호를 적은 것은 대조영이 맞죠. 그렇지만 그 진이라고 하는 그 전통을 내려주신 것은 뭐냐면 진국공 대중상이다. 이분이 후고구려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진 건국의 두 주역, 두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태백일사 대진국 보기에는 신당서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당서에는 어떻게 나오냐? 걸사비유와 고구려 유민과 함께 동쪽으로 달아나서 대중상이
요수를 건너 태백산 동북쪽으로 확보하고 오루화를 의지하였다. 중상이 죽자 아들 조용히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가다가 곧 걸사비우 무리를 합하고 땅이 거칠고 멀리 떨어진 곳을 믿고 건국하여 스스로 진국왕이라고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부여, 옥저, 변한, 해북의 여러 나라를 모두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대진국의 강력이에요. 옛날에 여기가 부여, 옥저, 변한, 해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여, 옥저 이 중에서 뭐냐면 변한이 있는데요. 변한. 이 변한은 단군조선의 변한을 이야기합니다. 자, 변한을 우리 지금 학계가 알고 있는 남쪽에 남사만을 이루고 있는 마한진한 변한의 변한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상도 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발해의 어떤 강역이 된다.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럼 이 변한이라고 하는 이들 신당서에서 기록한 변한은 무엇이냐? 그들 중원에서도 뭐냐면은 변한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인식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부여, 옥저, 변한, 해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옥저 부분이 되겠죠. 부여는 어디입니까? 이 중앙이 이제 부여. 부여, 옥저, 그 다음에 번한, 변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발해, 대진국의 강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 대진국의 강역을 보면 우측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맞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신당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난하까지 이어지거든요. 자, 이 부분에 번한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말과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성기 시절의 발해의 국경은 난하 유역까지 뻗어 있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다르게 국경을 다시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가지고 3대 무황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뭐가 있냐면 대장 장문휴를 보내 등주를 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732년인데요. 이 등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산동반도에 있습니다.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를 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구당서, 신당서에 다 나오는데요. 구당서에 보면 장문휴가 뭐냐면 등주를 쳤다. 그래서 그 자사 위준을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을 갖다 인용을 해서 삼국유사에는 삼국사에서는 성덕왕 32년 현종 갑술에 발해와 말갈이 바다를 건너 당나라의 등주를 침략했다. 근데 현종이 이를 토벌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는 뭐냐면 중원에 있는 그 글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한 내용이 있어요. 현종이 토벌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태백일서 대진국 본기를 보면 732년에 대장 장문휴를 보내어 당나라 자사 위준을 죽이고 등주래주를 취하였다. 취하였다는 거예요. 이에 당나라 임금 이용기가 분노하여서 군대를 쳐들어왔으나 싸움에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학계는 이때에 무황제가 나와서 뭐냐면은 장문휴를 보내서 처음으로 이때를 최초의 중원 침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최초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등주만 보더라도 이게 최초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고구려 때죠. 고구려 때도 이미 이 등주를 토벌했어요. 자, 보시면 구사에 이르기를 영양무원 호태열제 홍무 9년 598년에 열제께서 서부대인 연태조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태조를 보내서 등주를 토벌하고 거기에 있었던 위충을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598년의 사건도 보면은 삼국사기하고 다릅니다. 598년에 연태조가 산동반도의 등주를 토벌하고 위충을 잡아 죽였다라고 했는데 삼국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598년에 왕이 출범을 해서 요소를 침입해가지고 위충이 이를 격퇴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대로 수서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수서하고 삼국사기의 기록이 왜 틀리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서에 나온 것처럼 영양왕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말갈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갔다는 거예요. 왕이. 그때 고구려는 황제잖아요. 아니, 황제가 말갈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요소를 침입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한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구려군 본대가 아닌 말갈병이 동원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왕이 가는데 어떻게 고구려군 본대는 출병을 안 하고 말갈병을 동원하고 겨우 10,000명? 이런 군대를 영양왕이 지휘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바로 그 환단곡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연태조가 영양왕이 아니라 영양왕이 명을 내려서 연태조가 출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 역사에서 중원에서 왜곡된 것,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환단곡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태백일사 대중국보기가 맞다라는 얘기죠. 732년에 대장 장문휴를 보내서 당나라 자사 위준을 죽이고 등례를 취하여 성읍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죠. 732년에서 바로 다음 해로 이어집니다. 바로 다음 해는 수비장수 연충린이 말갈병과 함께 요서대산 남쪽에서 당나라 군대를 대파하였다. 이 등주를 가서 등주를 성읍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요서대산이 있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 어느 쪽으로 침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런 대진국이 당나라를 공격을 연달아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734년에 구다, 개마, 흑수 등 여러 나라가 나라를 바쳐 항복을 하고 735년에는 뭐냐면 송막에 12성을 쌓고 요서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성을 쌓습니다. 6성을 쌓아서 드디어 5경 60주 1군 38년을 두셨다. 강력이 처음에 아까 보셨던 것은 6천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강력이 9천리가 되었어요. 9천리가 되니 가히 강성하다 할 만하다. 이해에 당나라 외 신라가 모두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가 모두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동성국 발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 시대에 발해는 이렇게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영토를 점령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바로 이 무황제께서 736년에는 3월 16일에 서암록하까지 가서 서암록하 상류에서 삼신일체 상제님께, 원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삼신일체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옛날 고구려의 영토를 끝으로 보면 단군조선의 옛 영토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다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천제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황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황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황제는 해동성국을 이뤘다. 무황제 때부터 이제 해동성국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해동성국을 이뤄내는 거죠. 738년 태학을 세워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치고 환단의 옛 역사를 강론했다. 그리고 국사 125권을 편찬토록.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좋은데 고구려는 국사 100권이었잖아요. 그리고 국사 125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구려의 모든 황제들, 태왕들의 역사를 다루니까 25명 정도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국사 125권을 편찬토록 하고 문치는 예약을 일으키고 무인은 여러 주변의 족속들을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동방 대광명 태백의 현묘 지도가 백성들에게 흠뻑 젖어들고 홍익인간의 교화가 만방에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해동성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해는 대진국은요 초기부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연호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황제 연호를 보시면 1대 대중상에서부터 15대까지 259년 동안 바로 역대 황조의 계보가 있는데 모두 연호를 씁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대 고주몽 성제부터 다물평락 쭉 해서 연호를 썼지만 그 연호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보면 한 7개 정도의 연호가 남아있고 나머지 유물에서 나오는 연호는 누구의 연호인지 모르는 것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태백일사 대진국본기를 통해서 15분의 바로 대진국의 황제는 연호가 모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두 남아있는 연호를 신당서를 베꼈다.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 주장을 합니다. 신당서를 대진국본기에서 베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학계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대중상의 연호가 아예 신당서에는 아예 없죠. 그리고 대조영의 연호가 없습니다. 대조영의 연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대진국본기에 6대 화흥, 그리고 신당서의 5대 화여, 이 부분이 이제 한자가 다르잖아요. 이거 베꼈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2대 여기 화항제라고 되어 있는데 화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뭐냐면 13대, 14대, 15대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아예 연호조차 없습니다. 15대는 아예 이름이 없죠. 자, 이런 부분이 완벽히 다릅니다. 완벽히 달라요. 신당서와 비교했을 때 완벽히 다르다. 그래서 태백일사 대진국본기와 신당서를 보고 누군가 조작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르게 썼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영의 연호를 신당서는 쓰지 않았는데 대조영의 연호를 태백일사 대진국본기는 천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통이 나왔죠. 천통 10년 동제열의 입상이 나왔습니다. 대조영 연호 천통은 환단고기, 단기고사, 규원사화 등에는 나오고 기존 사서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발굴한 것이 정명호 전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논문을 썼어요. 천통 10년이라고 하는 동제열의 입상에 대한 소고라고 해서 이걸 고찰이라고 해서 논문을 썼는데 천통 10년 동제열의 입상의 논문을 통해서 이 천통연호 불상이 대조영의 연호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거죠. 자, 불상을 보시면 불상의 뒷면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천통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통 10년. 이게 과연 누구의 연호이냐? 근데 중원에서도 보면 천통이라는 연호를 쓴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10년이라고 하잖아요. 10년 이상 쓴 기록이 없습니다. 천통 연호는 모두 그 존속 기간이 5년을 상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통 10년이라고 쓴 것은 중원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대조영은 21년이잖아요. 21년의 긴 시간 동안의 제위에 있었고 천통 연호는 21년 동안 사용되었다고 기록한 환단고기의 기록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입증을 하는 그런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주 흑룡강성 영안시에서 1930년대에 발굴된 것이 있는데요. 실향민들이 보관해 오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자, 여기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통이라고 되어 있죠. 대조영의 연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를 한번 보겠는데요. 대진국 제4대 문황제 연호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공주묘는 1949년에 발견이 됐고 정효공주묘는 1980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정혜공주의 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대흥보력 효감 성법 대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연호가 써 있는 거죠. 대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공주의 묘지명에서 공이 대흥이라고 하는 문황제 연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1949년에 정혜공주 묘일 때는 이 대흥이 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49년에 발굴된 정혜공주 비문에서는 대흥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대흥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지만 정효공주의 비문 1980년에 이 비문을 통해서 연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해졌다. 학계에서는 이때 정확해졌다라고 하는데 환단고기는 1911년 초간본 1979년에 세상에 다시 한번 나왔잖아요.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베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뭔가 환단고기를 입증하는 자료가 나오면 정혜공주 49년에 나왔으니까 이거에 베껴가지고 대응이라 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묘의 발견은 환단고기의 정확성을 입증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황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발해가 황제국이라는 뜻인 거죠. 황제를 황제라고 표현한 것이 태백일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중원에서 뭐 황제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대진국본기에는 대중상 열황제, 대조영 고황제, 문황제, 무황제, 문황제, 성황제, 강황제 해가지고 전부 황제로 황제국을 황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다른 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화 4년명 발해 비상입니다. 함화는 12세 화항제의 연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함화 4년명 발해 비상 속에 연호가 함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허왕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허왕부라는 관청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왕의 부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바로 발해가 황제국이고 그 아래 여러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환단국에는 이렇게 충실하게 시호를 황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에 관해서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마 11년 발해 중대성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 국내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예요. 841년에 발해 중대성에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입니다. 이 외교 문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12대 황제 연호 함화가 나오죠. 함화 11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냐면 동생, 이 하마 12대 황제의 동생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동생의 이름. 근데 이것이 태백일사 대진국보기에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12대 함화 연호 그리고 동생이자 13대에 등극하게 되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건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그대로 태백일사 대진국보기하고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13세 건황의 연호인데요. 연호입니다. 이 13세 건황의 연호는요. 신당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연호를 이때부터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대조연과 발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북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건황이 시호를 받았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치에 맞다. 왜냐? 아들인 대현석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제 대건황의 아들로 이제 승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대건황이 시호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호를 받았는데 신당서에서는 그 연호를 적고 있잖아요. 근데 대진국본기에서는 뭐냐면 이름이 건황이고 순종이며 안황제고 그리고 연호는 대정이다라고 해서 연호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대조연과 발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15세 대인선의 연호가 천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정확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906년부터 20년간 이 대인선이 통치를 했으니 연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걸 저자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당서에 연호를 기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호가 없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연호에 대해서는 태백일사 대진국본기에서는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15세는 대인선, 인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이분이 황제명으로는 애제시고 연호가 청태다라고 하는 연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태백일사 대진국본기가 정확하게 대진국의 황제 15세 황제들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진국의 역대 황제는 1대 대중상으로부터 그리고 15대까지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김육불이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김육불이 당회요에서 발해국왕 대위회를 찾았다. 대위회의 이름을 찾아서 고증을 했다. 그러면서 894년에서 906년 사이로 잡았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분이 1935년 저술한 발해국 지장편에서 대위회를 경왕과 애왕의 중간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14대 왕으로 실었는데 이를 우리 학계에서 정설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분이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설로 인정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갑자기 위해가 들어갑니다. 위해. 아니 제대로 된 우리의 그 황제 15명의 황제도 밝히지 못하면서 갑자기 중국 학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가지고 위해를 14대에 넣어버려요. 이렇게 14대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왕의 계보가 문헌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없는 인물을 갖다가 넣어버린다. 그것이 정설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학계가 어떻게 보면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세기 중엽 김육불에 의해서 발해 14대 왕인 대위해가 발견되면서 발해 군주는 모두 15명임이 확인되었다. 이 대위해 때문에 15명이 아니라 대중상에서 대조영 아버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5명인데 여기에 대위해를 낀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환단고기가 잘못됐다. 신라의 왕 경혜왕이 있는데 이 경혜왕을 오독하여서 바로 거기에서 뭐냐면 경왕과 애왕 두 명이 나타나게 됐다. 환단고기의 발해 왕에 대해 정확한 옛 기록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입니다. 마지막에 14대의 현석, 이분이 이제 경황제인데요. 경황제고 인선이 애제잖아요. 경애입니다.
아, 이거 신라에 경혜왕이 있는데 이걸 갖다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경황제, 애제 이렇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육불의 견해를 중간에 껴넣어가지고 바로 환단고기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1939년에 조선세가보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 발해왕 계보가 나왔죠. 1939년에 나왔는데 환단고기하고 뭐냐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대조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끝은 같아요. 뭐냐면 경왕, 애왕으로 되어 있죠. 경왕과 애왕 사이에 끼어들 어떤 발해 왕이 없습니다. 만약 환단고기가 신라의 경혜왕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뭔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39년에 이런 경왕과 애왕으로 이렇게 발해 왕 계보가 나온 이것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김육불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것을 14대에 껴넣는 것은 우리 문헌과 배치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의 역대 황제 계보는요, 대중상에서부터 그리고 대인성까지 15명이다. 그리고 259년이다. 이것을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진국 발해는 단지 한때 존재했던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혼을 이어서 259년 동안 모두 연호를 쓰면서 해동 성국을 이룬 당당한 황제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대진국 분기를 통해서 그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사는 지워지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이 대진국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은 완벽히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대진국 발해의 진짜 역사, 그 찬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